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크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본격적인 어법 강의에 앞서서 먼저 준비 강의를 좀 듣게 되실 텐데요. 앞으로 우리가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용어 정리, 그리고 앞으로 뭘 배우게 될 건지 한번 쫙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본 개념을 한번 잡아볼 텐데요. 제가 여기 HSK 어법이라고 했지만 사실 꼭 HSK뿐만 아니라 모든 어법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품사 영역이에요. 자, 품사는 우리가 말을 무슨 사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죠. 예를 들어 저에게 이제 품사를 대입시켜 본다면 제 이름이 최은정이잖아요. 이게 제 품사예요. 품사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성격이고 이름이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장 성분이라는 건 품사보다 좀 더 큰 단위로 우리나라 말투로는 이제 무슨 어로 끝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있으니까 지금 뭐예요? 선생님 역할을 하죠. 최은정이란 이름은 변함이 없지만 선생님이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집에 가면 딸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예. 또 우리 남편에게는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어느 자리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제가 하는 역할이 어떻게 바뀌네요. 이렇게 단어,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桌子라고 하면 책상이죠. 책상의 품사는 여러분 뭐죠? 그렇죠. 명사죠. 그런데 这张桌子是新的 라고 문장을 써버리면 이 문장에서 桌子는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어. 그런데 我买了一张桌子 똑같은 명사지만 나는 책상 하나를 샀어요 라는 문장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제일 큰 이제 어법 단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무슨 문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문장이에요. 문장은 어법에서는 가장 큰 단위라고 하고요. 의미를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되어야 하나의 의미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지금 최은정 품사가 선생님이라는 문장 성분으로 이 자리에 있고 지금 제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품사가 학생이라는 문장 성분으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가 합쳐져서 뭐가 됐냐면 어법반이 된 거죠. 어법반이. 그게 바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점점 지금 단위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강의를 할 순서는 품사부터 먼저 강의를 할 거고 이걸 총 11개, 문장 성분이 원래 6개인데 강의 대상은 3개만, 문장을 총 6개, 요 순서대로 앞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조금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먼저 품사, 명사, 대사, 양양, 뭐 많아요. 이거 제가 읽을 필요 없이 이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 이렇게 배울 거예요 라고 지금 나열만 해드린 거니까요. 그냥 구경하시면 돼요. 문장 성분으로 넘어가면 요건 얘기를 조금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장 중국어에서 주요 성분이 주유라고 하죠. 주어 동그라미를 좀 칠게요. 그리고 웨이유 사성으로 웨이유 그리고 빈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얘기를 좀 하면 주유는 한국어로도 그대로 뭐라고? 주어라고 부르시면 돼요. 웨이, 웨이라는 말은 논어 이런 데 보면 이제 논어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할 때 웨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서술을 한다는 뜻인데요. 이걸 그대로 읽어서 위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술어라고 한국어식으로 읽는 게 여러분 좀 편하시겠죠. 빈위라는 이름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이 이름을. 왜냐하면 주어가 주인 주자를 썼잖아요. 빈위, 손님 빈자를 썼죠. 뭔가 되게 대조적인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이 이름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식으로는 보통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빈위가 되시겠고요. 자, 주어를 꾸미는 말을 중국어에서는 띵위라고 하는데 띵위를 그대로 읽어서 정어, 이러니까 뭐 같아요? 약간 무슨 생선 이름 같죠? 그래서 정어를 좀 살려서 부르고 싶다 그러면 한정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고 한국어식으로 아예 어떻게? 관형어 이렇게 불러도 다 똑같은 명칭이라는 거죠. 역시 목적어도 똑같이 띵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서술어를 보시면 서술어는 앞과 뒤에 수식하는 성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꾸미는 말을 추앙위 그래요. 여러분 추앙위를 한자 그대로 읽으면 뭐가 되냐? 상어, 무슨 고래, 상어 너무 느낌이 안 나. 그래서 상어를 조금 이용해서 상황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한국어식으로 어떻게? 부사어라고 불러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번에는 서술어를 뒤에서 수식하는 성분을 이제
부라고 해서 보어라고 하는데요. 보어는 그냥 그대로 보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명칭상의 문제인데요. 어떻게 부르는 게 틀렸다 맞았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마다 이제 성향이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부하면서 뭘로 부를까를 약속해 두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줄을 친 아이들로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라고 부를 테고 주어나 목적어를 꾸미는 말은 관형어라고 부를게요. 관형어. 그리고 서술어를 앞에서 꾸미는 말은 부사어라고 부르고 뒤에서 꾸미면 보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국어의 문장 성분이 총 몇 개죠? 이러면 7개 뭐 이래요. 조금만 정신을 차려보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보어 6개가 되겠죠. 참 여러분들 섭섭한 게 있어요. 영어는 막 품사가 몇 개예요? 여러분 8품사 막 이래요. 중국어 문장 성분 6개밖에 없는데 그거를 모르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품사가 뭐죠?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이 서술어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안 되겠죠.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품사가 뭐죠? 라고 하면 사로 끝나는 말로 대답을 해주시고 문장 성분이 뭐죠? 이러는데 동사 이러시면 안 되겠죠. 서술, 어로 끝나는 말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이요. 우리가 총 배울 문장이 6가지인데요. 사동문과 피동문 비교하면서 한번 학습해 보실 거고 연동문, 겸호문, 비교문, 강조문.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는 뭐 어법을 전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할 건데 명칭은 저랑 이렇게 통일해 주시고 총 어떤 어법들을 배울 겁니다 라고 지금 강의를 해드린 겁니다. 해서 준비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개념 정리가 되셨다면 본격적인 강의는 1강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사 중에서도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명사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본강에서 뵐게요.